안녕하십니까. 박인철 방송 나는 나 6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한밤에 친일 쿠데타 시도 이후로 딱 반년이 지나서 이제 정부가 바뀌었네요. 사실 좋은 정치는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정치라고 합니다. 여든 시대에 뭐 요임금인지 순임금인지는 제가 좀 워낙 옛날에 들은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일반 백성들이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궁금해서 나가서 그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니까 내가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위안을 안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정치라는 게 꼭 뭐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법조문을 달달 외우고 뭐 어느 장관이 무슨 말을 했고 어느 국회의원이 무슨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하나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얼마만큼 현재 그 혼란한 상황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시킬지, 또한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지난 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불안에 떨면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또 억압을 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잡혀가지 않을까, 불안 조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다는 그 자체가 끔찍한 그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참 식민지를 거친 나라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화, 어떤 경제적 선진국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민주화까지도 이뤄낸 대단한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그런 친일 쿠데타가 발생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얘기를 뭐 어떤 정치가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했는 건지도 좀 헷갈리는데,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에서도 뭐 계엄잔당이니 뭐 내란 세력이니 라고 소위 일반 대중들이 극렬한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후보가 40%가 넘는 그런 표를 받았다라는 걸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그 정치 의식 수준이 조금은 좀 더 우리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동과 서로 쫙 갈라지는 게 또 느껴지는데, 가뜩이나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또 동과 서로 그런 식의 어떤 그 의식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 되겠죠. 근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사실 이제 그 박정희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 산업을 배치할 때 소위 돈 될 만한 이 산업들은 전부 경상도 쪽에다가 몰아주고 그 전라도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 차별을 하다 보니까 뭐 포항제철도 포항에 있고 현대자동차도 울산에 있고 대우조선도 거제도에 있고 보면은 전부 그 어떤 산업의 그 결과로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전부 그 그야말로 그 동남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들 느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 그 양식 있는 사람들은 뭐 경상도 출신이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그 어떤 편중된 그 산업이 몰아져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반성을 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쨌거나 옛날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혁이 혁명보다 훨씬 어렵다. 그 말을 김대중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사유의 결과로서 하시는 얘기였는지 아니면은 다른 학자들이 한 얘기를 빌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걸 그냥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살릴 건 살리고 바꿀 건 바꾸고 하다 보니까 혁명보다도 훨씬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프랑스 혁명이 되겠죠.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만 그 좁혀서 본다면은 뭐 4.19 혁명이 있을 것이고 좀 더 겉으로 올라가면 이제 동학혁명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혁명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 기층 민중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성과물을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혁명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처절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초인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물론 타고난 그 천재적 두뇌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가능했겠지만 거기에다가 그 양반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이 다음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지 라는 데서 멈췄다면은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겠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자기가 성공을 해서라도 정말 어려운 어떤 민중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가의 길을 걸었을 때 그 대중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탁월한 정치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주인가는 혁명이 필요 없는 나라라는
타이틀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혁명을 통해서 그 어떤 민주당이라는 세력이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로 향해 나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또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그 고속 성장을 해온 것처럼 한국인의 그 저력을 살려서 우리가 발전적인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저 역시도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뒤떨어진 사회복지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볼까 하는 생각에서 제 한 몸 그 장애인 복지 쪽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것이 일정 정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보람과 가치를 느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의 삶은 그다지 뭐 성공적인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건강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어렸을 때는 이제 지체장애 한 가지로 그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이미 시력까지 잃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다 일주일에 3번씩 그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신장장애까지 이제 가지고 있어서 한 몸에 3중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좀 내가 왜 이렇게 그 실패자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는 뭐 아쉬움도 남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바뀐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그냥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하루하루를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하자마자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를 그 가져오면서 취임 첫날은 연고점을 찍고 그 다음날도 또 2,800선을 돌파하고, 그런 모습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어느 그 민주당 정부가 그 안정된 사회를 그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 이후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안정이 된다,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 이번 찍은 사람들은 참 좋겠다, 누구를 찍든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어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뭐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또 가까이 있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눈비 맞으면서 밤낮을 지쳤던 수많은 국민들의 그 희생 속에서 정권을 바꿔놓고는, 자, 우리는 이만큼 할 일 했으니까 이제 정권을 잡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해놨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로 노무현 정부도 결국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 정부 또한 그 촛불 혁명의 그 의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층과 그런 그 혁명을 바라는 그런 민중들의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정권까지 잃고 그 3년 동안의 비극적인 어떤 삶을 초래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혁명을 일으켰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도 또한 민중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의회민주주의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로 얘기해야 되지는, 그러니까 맡겨놓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띄어서 늘 그 정권이 고인물이 섞지 않도록 감시하는, 그리고 뭔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어떤 그 각성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그 우수한 위대한 국민들의 그 가능성에 의해서 훌륭한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